연결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 수업 중간 자료 나가는 거 지금 구멍 그 빵꾸 노트 보고 계시죠? 그 글자 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글자 쓰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비워놨으니까 비워놓은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비워놓은 겁니다. 글자를 써놓으면 생각합니까? 읽습니까? 읽죠? 읽을 때는 뭘 읽는 게 맞다? 기본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지 마시고 자꾸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치 분량을 계속 보면서 또 보고 이러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안 젖는다? 듬뿍 젖습니다. 듬뿍.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효력으로 넘어가는데, 자, 효력입니다. 관리계획은요, 여러분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천천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십니까? 입안하죠. 했죠. 뭐하고? 결정하죠. 결정한 사람이 뭐 한다? 고시하죠. 입안하기 전에 뭐합니까?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하죠. 보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뭐합니까?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죠. 결정해서 고시하죠. 누가 고시하냐면 결정한 사람이 결정권자가 고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이라는 것을 작성해 줘야 돼요.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하고,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 작성한 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도면을 뭐 한다? 고시를 하죠. 그러면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관리계획이 언제 구속력이 생기냐면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죠. 그러면 5일 지나면 옛날에 효력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된 것 같은데 5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요때 효력 발생하는 것을 언제로 바꿨다? 지형도면 고시로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형도면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위치가 어딘지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구속력이 생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게 판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판례를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됐습니다. 봅시다. 뭐 별로 안 표정이 뭐 별로 안 고운 표정인데. 아, 그래요?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 그럼 들어봐요. 해줄게. 자, 해줄게. 자, 다 해준다, 안 해준다? 다 해준다. 말은 이래도 다 합니다. 본원에서 할 때는, 수업할 때는 싹 다 합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겠노? 다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판례인데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관리계획이 입안돼서 결정 고시되면서 도로 라인이 금일이 쫙 꺼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토지는 구속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구속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구속을 받으니까 도로 부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구속을 받아요. 근데 갑이 토지에 여기쯤 돼가지고요, 여기쯤에서 뭘 했냐면 개발 행위를 했더랬어요. 개발 행위를 뭐 형질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형질 변경을 했어.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으니까 이제 5일 지나면 옛날에 효력이 발생했거든요. 구속력이 생겼는데, 그죠? 형질 변경 공사를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자,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과태료부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와, 뭐 이러니까 네가 시설 부지 안에서, 도로 부지 안에서 형질 변경했다 이가. 구속력을 받은 토지인데, 그래서 너를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날라왔어요. 갑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근데 시에서는 도로 부지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했으니까 규제하는 걸 맞거든요. 그 갑이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을. 소장이 뭐라고 적었냐면 관리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결정 고시된 것은 안다. 결정 고시하고 나면 5일 지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는 결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형질 변경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야, 법원아, 너가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관리계획을 첨부했어요. 증거서로. 관리계획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디가 도로 부지인지 너 같으면 이거 어디가 도로 부지인지 그죠? 너 같으면 알겠나? 한번 봐라. 네가 한번 봐라. 네가 판사야. 한 거죠. 판사가 봤어. 보니까 도로 부지는 맞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숲이 막 우거져 있어. 이거 어디부터 도로 부지인지가 애매한 거야. 그 소나무가 10그루가 서 있는데 세 번째 소나무부터인지 네 번째 소나무부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특정화되지 않은지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이랬죠. 소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죠?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내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알지. 어떻게 내가 알겠노 이걸. 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거든요.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해봤어. 해보니까 진짜 봐도 모르겠거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거든. 그죠?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요.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나면 현행법 조문처럼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다. 맞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곳이 어디인지 관리계획만 가지고도 위치를 정확하게 적시를 할 수 있을 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게 어딘지 애매하더라 이거지. 그럴 때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구체적 위치를 표시해 줬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 즉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애매한 상태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갑성소 이래 버렸어요. 서울시 패소 이래 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그죠? 몸으로 느낀 분도 있을 거고 그 과정을 굉장히 컴팩트한 시절에 짧은 시절에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겪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아주 어릴 때가 내가 잘 모르는데, 그죠? 근데 그걸 몸으로 겪은 분들이 있거든. 광주 사태라고 해서 광주 민주운동에 몸으로 겪은 적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친 지가 100년이 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민주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이라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옛날 과거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거의 정리가 됐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요걸 갖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효력은 언제 발생해야 된다? 지형도면이 뭔지 아시죠? 형태도가 있는 도면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면이 뭐 된다? 고시가 됐죠. 그럼 구체적 위치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어디가 주거지인지, 어디가 그린벨트인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다. 도면까지 나왔는데 도면을 난 모르겠더라.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요때 효력 발생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법을 지금은 개정해가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한 두세 번 나왔죠 벌써 이거. 그죠? 이거는 뭐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리는데 이런 연유로 법을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형도면을 만날 고시한 날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 규정된 것 말고는 토지용규제법을 준용한다니까 토지용규제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우측의 지형도면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지형도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55 우측. 지형도면의 작성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도면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형도면은 글자 그대로 형태도인데, 지형도면은 어떤 걸 만드냐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들면 돼요. 뭐가 표시되라고요? 지적이 표시된 뭘 쓴다고요? 지형도를 써야 돼요. 지형도니까 형태도입니다. 등고 고저가 나와 있겠죠. 근데 뭐가 표시되라? 뭐가 표시된다? 지적이 표시돼. 지적이 뭐예요? 지적. 땅의 지적이 뭐예요? 지적.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땅지자에 적자가
흔적할 때 쓰는 적자입니다, 이게. 호적할 때 쓰는 적자죠. 그죠? 지적이니까 땅의 면적, 아니, 땅의 면적 아니다. 면적이 아니고 땅의 호적이에요, 호적. 땅의 호적. 그러니까 지형도는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땅의 호적, 지번, 지목 이런 거 표시하는 게 아닌데 관리객의 지형도면은 특이해요. 뭐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드는지가 문제인데요. 이거 누가 만드느냐인데, 여러분, 지형도면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지금 누구 손에 쥐어져 있죠? 누가 지금 쥐고 있죠, 손에? 누가 지금 쥐고 있어요, 이걸? 지정권자가 안 오노? 결정권자 뭐. 그래도 뭐 좀 알기는 안 해. 뭐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뭐 지정권자도 나오고 결정권자도 나오고, 아이고 뭐 좀 낫네. 그죠? 체험할 때가 완전히 좀 다르네. 그죠? 틀리긴 틀리는데 그래도 뭐라 이야기를 하네. 그죠? 다시.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형도면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누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니까, 그걸. 누가 쥐고 있겠어요? 손에 딱 쥐고 있다니까, 그걸. 누가? 그죠? 누구? 이방권자가 쥐고 있죠. 왜? 기초조사하면서, 이방권자가 기초조사하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 그죠? 고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한 자료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은 누가 작성한다? 그게 이방권자가 작성한 거야. 이방권자 없는데, 싹 다, 에이, 이거 써보려고 지금 배운 거라니까. 누구라고요? 싹 다. 맨 밑에 누구 있고? 시장군수. 그 위에 누가 있고? 시도. 대도시는 시도가 동급입니다. 관리계획 파트는. 그 다음 누가 있다? 국장이 있죠. 얘들이 입안하거든요. 얘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고. 도면을 작성했죠? 그러면 도면을 뭐 한다? 승인합니다. 승인은 누가 하냐면요. 도지사만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만 합니다. 자, 할게요.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한 관계로 지형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도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겠죠. 시장군수 위에 도지사니까 받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누가 고시하냐면 도지사가 고시합니다.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위반한 관계로 지형도면을 만약에 만들었죠. 그럼 도한테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하냐면 시도 대도시가 지형도면을 고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고시라고 그러냐면요. 승인고시라고 불러요. 승인한 사람이 고시한다. 승인고시. 요거는 작성한 사람이 승인 안 받고 작성한 사람이 고시한다 해서 작성고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국장이 만약에 관리계획을 위반했죠. 국가에 관련해서. 그러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누가 고시할까요? 국장이 고시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 누가 되고 위반권자. 승인은 누가 하고? 도지사. 자, 고시를 누가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지형도면 고시를 누가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도면 고시를 누가 합니까, 지금? 해볼게요. 시, 도, 대도시장, 또 국장. 이 누구야, 이거? 그렇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죠. 원칙. 시도, 대도시장. 예외? 국장.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지금부터. 지형도면은 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요, 지형도면의 작성권자가 돼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사람이 지형도면도 뭐 하게 돼 있다?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요거 이제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갖다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그죠?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거. 요거만 끝이 아니고요. 요거만 끝이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 고시 됐죠? 결정권자가 고시하잖아. 그죠? 그러면 뭐 합니까? 이걸 송부를 해주죠. 원칙적 위반권자인 특광시장군수에게. 그죠? 야, 받아가지고 뭐 한다? 열람시키죠. 며칠? 기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형도면도 마찬가지예요. 지형도면을 갖다가 관리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거든? 고시한 도면을 누구한테 송부한다? 원칙적 작성권자에게 송부를 해줘요. 그럼 야가 받아가지고 지형도면을 뭐 한다?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며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잘 봐야 돼. 그림 봐야 돼, 그림. 여기 지금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고 행기했다면 요걸 갖다가 봐봐이 들었어요.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지고 여기에 툭 이래 갖다 붙였어. 그럼 그림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구조를 보셔야 돼. 외우지 말고. 그죠? 뭐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게 나왔어요. 다 틀렸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송부를 하면 도면을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OX. X 다 틀리죠. 다 틀리죠. 다 틀리죠. 요 구조를 알고 가신 분들은 맞췄는데 외운다고 외우면 다 틀리죠. 일부가 맞췄어요. 일부가 맞췄어요. 왜 이러니까 30일 아닌데 14일인데 이러면서 맞췄어요. 열람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문제 아직 안 풀어봐서 그런데 풀다 보면 맞추죠? 그죠? 근데 맞춘 이유가 잘못돼가지고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많죠. 그런 거 있죠? 어쨌든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죠. 그럼 입 닫아비면 돼요. 그럼 맞춘 게, 아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5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의 작성권자가 누구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이방권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이방권자가 싹 다죠. 원칙은 누가 되고 특광시장군수죠. 원칙. 특광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자, 줄짝 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정이나 도지사 예외적 이방권자죠. 관리계획을 지가 직접 예외적으로 위반하면 특광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가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다. 됐죠? 승인 절차. 승인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시장군수가 도면을 작성하면 누구 승인 받아라? 도지사. 나머지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고시. 국장시도 때 도시시장은 누굽니까? 결정권자죠.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승인하면 이를 만다. 고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좌측으로 갑니다. 기득권 보호가 나오죠.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좌측이라는 것은요, 책장을 뒤로 넘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좌측. 좌측은 밥 먹는 손, 반대손 쪽으로 가라 이 말이지. 좌측 모르나? 자, 좌측 몰라요, 좌측. 좌측. 자, 왼쪽으로 해줄게요, 왼쪽. 자, 왼쪽에 보시면 기득권 보호 나옵니다. 기득권 보호. 자, 여기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지문으로 한 번씩 뜨는데, 앞으로 기득권 보호가 여러분들 한 4-5번 우리 공부 책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원리가 똑같거든요. 원리만 알고 오늘 기득권 보호를 다 배우고 그냥 끝내비겠습니다. 이거는. 자, 전 보세요. 기득권이란 말 아시죠? 이미 득한 권리를 맞아 보호해주자 이겁니다. 자, 해볼게요. 관리계획이 위반되는 단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2020년 1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이 형질 변경 공사에 뭐였다?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어요. 2021년 3월 17일 날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결정 고시된 관리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관리계획 5개 중에서요, 6개 중에서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관리계획이 어디 있냐면 용도구역에 있어요.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그린벨트 안에서 형질 변경이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돼도요,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 같은 걸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의 행위전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걸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정됐다고 할게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형질 변경 공사에 착수해 공사하고 있죠. 근데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이때 건물 건축을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는 갑은 착수한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사를 스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왜? 그 이유죠. 왜? 이러니까 왜 계속할 수 있냐? 이 논거를 찾아야 돼. 왜 계속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 만들어진, 행위자이 만들어진 건 맞아. 그죠? 근데 그 구속력은 언제부터 생겨? 지형도면을 고시해야지 구속력이 생긴다고. 그리고 구속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구속력은 생기는데, 그 구속력은 미래에 생기는 겁니까? 과거의 행위까지 행위전을 하는 겁니까? 미래죠. 소급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미래에 생기는 것이지 과거 행위에 소급할 수는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급 금지 원칙이랍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